안녕하십니까, 닥터핏 정국현입니다. 오늘은요 특별하게 구독자님께서 식단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체성분 분석표를 보고 식단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님 성함이 해리입니다. 해리. 굉장히 이름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스마트하신 것 같고요. 신체 스펙입니다. 키가 183, 몸무게 72kg, 운동 경력은 1년 정도 됐고요. 운동하시는 목적은 우선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고 이후에 스포츠 모델 대회에 한번 출전해 보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주셨고요. 운동 루틴이에요. 4분할입니다. 자, 하루는 가슴, 그 다음날 등, 어깨, 하체, 팔, 베이직한 그런 루틴입니다. 지금 보면은 가슴, 등, 어깨에서 주로 상체의 이쪽 라인, 어깨와 가슴과 등 이쪽 라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하시고 싶은 카테고리가 스포츠 모델이니까. 하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이제 굵으면 안 되니까, 그죠? 어느 정도 핏이 있어야 되고, 카테고리에 맞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요 해리님의 몸입니다. 질문을 주셨습니다. 식단은 인바디를 보고 작성을 해서 알려드리고요. 하복부 안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혜린이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거거든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다른 데는 빠지는 것 같아요. 특히 얼굴 같은 데는 굉장히 좀 심하게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여기 몸입니다. 자, 여기 팔이고요. 다리, 목이고 얼굴이에요. 우리가 지방이 빠질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같은 수치로 빠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숫자로 따지면 얼굴 쪽에 1이 빠지면은 가슴도 1, 복부도 1, 하체도 1, 같은 비율로 이렇게 빠집니다. 특히 이제 하복부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요. 그리고 지방세포의 숫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복부 쪽은 특히 늦게 빠지는 듯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사실은 전체적으로 빠집니다. 하복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세 번째, 역시 식단하고 복근 중에 특히 하복부. 이렇게 이제 메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 마지막에 요 하하, 요 부분으로 봐서 굉장히 저희 채널에 호감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혜리님, 자, 인바디에요.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체수분 나왔습니다. 앞에 이제 정의가 잘 나와 있네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물, 체수분입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이 표준 범위고 이게 측정치입니다. 단백질 볼까요? 근육을 만들어주는 단백질은 12.2 표준 범위고요. 자,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무기질, 자, 4.13 표준 범위입니다. 남은 에너지를 저장해 놓은 체지방 9.5, 단위는 킬로그램이고요. 체수분, 단백질, 무기질량, 체지방량, 요걸 우린 체성분이라 그래요. 자, 이 체성분 분석을 했어요. 요걸 모두 더하면은 체중이 되는 거고, 체중은 70.7 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역시 표준 범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본인들의 인바디를 보실 때 이렇구나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격근 지방 분석이에요. 우선 체중 70.7, 골격근 양이 34.9, 그 다음에 체지방량이 9.5입니다. 선을 그었을 때 이게 D자형 그래프다. 그래서 전체 체중 중에 체지방의 양보다 골격근 양이 많다. 주로 이제 운동선수들이 이런 이제 D자형이 나오고요. 자, 우리 혜리님도 D자형이 나옵니다. 아주 조금 완만한 그런 이제 D자형이 나오고요. 이것도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는 이제 이렇게 나오죠. 전체 체중 중에 체지방 양이 많을 때 근육량은 적고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가장 이제 일반적인 패턴이 전체 체중 중에 골격근 양과 체지방 양이 비슷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여성분들 또는 운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C자형 그래프가 나오고요. 그리고 운동선수라든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D자형. 여기 보면 표준 이 범위가 있어요. 어디까지나 이제 요건 표준이라는 거예요. 어떤 본인에 딱 맞는 범위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이 운동 목적이라든지 본인이 나아가야 할 어떤 그런 방향에 따라서 인바디하고는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혜리님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제 바디 프로필 찍고 스포츠 모델 하실 거잖아요. 여튼 스포츠 모델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의 일반인보다 많은 근육량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골격근량이 조금 더 늘어나면 훨씬 더 좋은 바디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비만 분석을
분석을 볼게요. 여러분 BMI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약어죠. 바디 매스 인덱스 체질량 지수라는 거고요. 단위를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시면요, 킬로그램 퍼 미터의 제곱입니다. 이게 뭐냐면 키에다가 몸무게를 그냥 나눈 거예요. 뭐 골격근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산에 이제 대입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BMI만 보고 비만이다 아니다 말하기는 사실 힘들지만, 그래도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BMI를 기준으로 해서 비만이다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지방률입니다. 체지방률은 이제 몸에 있는 체지방의 퍼센테이지, 신체 전체 100% 중에 13.4%가 체지방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점수가 나옵니다. 인바디에 우선 100점 만점, 이 100점이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77점 정도. 결론적으로 이제 결과가 나와요. 체중 조절을 하는데 적정 체중이 73.7 부족하죠. 체중 조절해서 지금 현재보다 3kg 더 찌우는데 지방에서 1.6kg 증가하고 근육에서 1.4kg 증가하라.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거는 이제 건강적인 조언입니다. BMI 비만도 표준이고요. 체지방률도 표준입니다. 체지방률 보면은 지금 15%가 표준에서도 가장 중간의 범위예요. 그래서 20% 이상이 이렇게 되면은 이때부터 이제 비만, 25%까지라고 말하는 책도 있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이면 비만이다 라고 WHO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부 지방률을 볼게요. 허리하고 엉덩이의 비율을 보는 거예요. 복부 지방률 하면 배에 있는 지방률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허리와 엉덩이 둘레의 비율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0.83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내장지방 레벨이 있어요. 내장지방 레벨 같은 경우는 지금 3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음, 12 중앙이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거나 또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평소에 식사 관리를 하신 분들은 요 내장지방의 레벨이 낮아요. 이게 이제 레벨이 높게 되면 요거 이제 성인병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내장지방 레벨이 높은 분들이 계시면은 다이어트 조금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연구 항목입니다. 자, 이 제지방량이라는 거, 제지방량은 뭐냐면 체지방을 제외한 나머지를 제지방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보면 제지방은 체수분, 단백질, 무기질량까지 여기가 제지방입니다. 그리고 이게 체지방. 제지방량이 61.2kg이고요. 기초대사량은 뭐냐면 우리가 24시간 동안 호흡만 하고 가만히 누워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열량, 필요한 열량을 이야기해요. 이 기초대사량보다 적게 먹으면 체중이 급속히 빠집니다. 대신 근육도 급속히 빠져요. 여러분들이 운동할 때 또는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그럴 때 쓰이는 대사량은 활동 대사량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식단 같은 걸 구성할 때 기초 대사량에다가 내 활동 대사량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비만도는 96%. 자, 이 안이 표준 범위입니다. 그래서 표준 안에 들어오셨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볼 때 이제 권장 섭취 열량이 나오는데 2816kcal가 나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왜 그러냐면 지금 체중 조절해서 말입니다. 체중을 3kg 더 찌우라고 그랬죠. 찌우라고 했으니까 칼로리가 이렇게 조금 생각보다 높게 나오는 겁니다. 일단 이제 우리 인바디는 한번 이렇게 봤고요. 여러분들도 인바디 표를 앞으로 보실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참고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다이어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때, 두 번째 사진은 어느 정도 살이 찐 후인데, 여러분 이게 조명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오히려 지금 살찐 후 사진이 다이어트 때 사진인 것처럼 보여요. 복부 보세요. 복근도 선명하고 지금 다이어트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이 사진은 그쵸, 복근이 잘 안 보이거든요. 일단 이제 스포츠 모델을 하시려면 어깨하고 가슴 쪽 근육 그리고 복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복부는요, 하복부 아래쪽으로는 근육이 하나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배꼽 아래쪽에는. 그래서 본인 그쪽에 근육이 또 이렇게 상복부처럼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복부 밑으로는 근육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식단 제안을 드립니다. 원래는 탄수화물은요, 식단 작성하는 서적들을 보면 최하위 단위가 체중 1kg당 3에서 4g이에요. 그래서 이제 갈로 안에 살을 넣었는데, 근데 사실 사로 계산하면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탄수화물 양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체중 1kg당 2g 정도를 제한했어요. 그래서 2g 했을 때는 148g, 그리고 4g 했을 때는 296g 나오더라고요.
체지방에 대해서 약간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2g 정도로 우선 이제 잡아서 한번 해보시고요. 요거 이제 쌀밥, 우리 그 햇반 있죠? 햇반 210g 기준으로 하면 탄수화물이 210g에 쌀밥 210g에 탄수화물이 61g 정도 이제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잘 계산해서 드시면 될 것 같고, 단백질은 잘 아시겠지만 체중 1kg당 2g, 물론 이제 2g 합의단위 뭐 1.4g에서 1.8g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근데 2g으로 봤을 때 148g, 그래서 닭가슴살 100g 기준으로 하면은 100g에 23g 들었으니까 그걸 잘 계산해서 그렇게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이제 불포화 지방하고 포화 지방 크게 이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포화 지방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몸에 쌓이는 거, 그리고 많이 섭취가 되고 많이 쌓이게 되면 부정적인 어떤 우리 몸에서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 많이 이렇게 우리가 권장을 하죠. 특히 이제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혈관 내 LDL, 그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잠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혈관입니다. 혈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 콜레스테롤 덩어리예요. 혈전 형태로 이렇게 떠다닙니다. 떠다니다가 요 놈들이 많아지면은 침착이 됩니다. 이 벽이 이렇게 침착이 돼요. 결론적으로 혈관 벽이 이제 좁아지겠죠. 그래서 혈류가 굉장히 불편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에서는 혈압도 상승할 수가 있고요. 이게 너무 심하게 막히면 혈압 상승으로 인해서 터지죠. 특히 뇌혈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하게 되면은 많이 제거해 줄 수 있다. 물론 이제 운동도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되지만, 그래서 이제 건강적인 측면에서 섭취하시고, 일일 총 섭취량이 1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일일 섭취하는 칼로리를 계산해서 거기에 10% 미만으로 계산해서 그것들을 환산하기는 조금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소량으로 드시라는 거예요. 소량으로. 견과류 같은 거, 특히 생선에 있는 기름이 좋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보시고, 디테일하게 좀 구성을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식사를 우선 이제 5끼 정도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5끼를 식사를 하시고, 첫 번째 식사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그리고 사과 100g, 그리고 쌀밥 210g, 그 다음에 소고기 우둔살 200g, 그 다음에 야채 적당량, 고구마, 닭가슴살 150g 야채. 요거는 지금 탄수화물 고구마로 이렇게 다 지금 해놨잖아요. 요거 다른 걸로 바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닭가슴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단백질로 바꾸셔도 돼요. 여튼 두 번째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300kcal 정도 섭취하시고, 세 번째 식사 고구마, 이제 두유, 삶은 계란 2개인데 사실 운동하시는 분들 2개보다 더 먹잖아요. 그건 이제 본인이 알아서 적정량으로 섭취를 하시고, 또 노른자, 또 찝찝하시면 노른자는 제거하고 흰자만 그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과일도 조금 적당히 해서 950kcal 정도. 자, 또 이제 네 번째 식사예요. 고구마하고 이제 돼지 안심. 그래서 단백질이 조금 이제 다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드시고, 그 다음에 야채 해서 400kcal 정도.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래서 생선 넣어놨어요. 100g 정도. 82. 요거 이제 넙치요. 야채하고 견과류 이렇게 적당량.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예시예요. 식단을 구성할 때 대체적으로 이렇게 구성한다는 거.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 한 끼 식사에 6대 영양소가 사실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죠? 쌀밥 탄수화물이죠. 소고기 우둔살 단백질이잖아요. 야채 무기질, 그죠? 비타민, 그 다음에 이제 수분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식단의 예라는 거지,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음식의 종류도 바꿀 수 있잖아요. 고구마를 감자로 대체한다든지, 또는 현미밥으로 대체한다든지, 그죠? 또는 통밀빵, 그죠? 흰 밀가루 말고요. 정제되지 않은 밀가루로 만든 빵, 그런 빵으로 대체를 한다. 단백질도 마찬가지예요. 생선 지금 여기 나왔지만 생선을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으로 갖고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그래서 5끼 다 먹었을 때 칼로리를 보니까 2000칼로리가 조금 넘네요. 2070kcal. 아까 인바디에서 제시하는 칼로리보다는 한 800kcal가 이제 적죠. 2800kcal 이상으로 그렇게 드시면은 체중이 많이 부를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런 운동 목적하고는 다를 수 있으니 본인 운동 목적에 맞게 이렇게 구성을 해서 드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식단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되도록이면 6대 영양소가 한 끼 안에 적정한 비율로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게 과도하게 섭취하면은 신장하고 간에 무리를 실제로 줄 수 있어요. 과도하게 장기간.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드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좀 길게 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닥터핏 전국형 늘 관심 가져주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 기회가 되면은 일단 구독자분들 식단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제가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